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작일 뿐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싸질러 놓은 더러운 오물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치워야 되겠죠. 그동안 대통령 부부라는 방탄조끼 뒤에 숨어서 온갖 추악한 짓거리를 해왔다는 증거들이 지금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감히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농단한 자들, 이제 진짜 죗값을 치를 시간입니다. 특히 파렴치한 여론조사 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결국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했으니 이는 명백히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갔어야 할 승리와 대통령직을 훔쳐가고 빼앗아 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심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과 김건희의 여론조작 공천 개입 의혹부터, 그리고 이 문제를 시작으로 두 부부를 둘러싼 내란죄, 각종 이권 개입, 국정농단, 주가 조작 등 끝도 없이 터져나오는 모든 범죄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명태균부터 봅시다. 명태균은 2022년 대선 당시 오직 윤석열을 당선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무려 81차례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3억 7,5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당연히 윤석열을 위한 여론조사였으니 그 비용은 윤석열 캠프에서 지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이 막대한 비용을 명태균에게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거나 혹은 부정한 자금으로 이를 충당했을 거라는 얘기죠. 더 가관인 건 이 명태균이 여론조사 업체 P&R을 어떻게 다뤘는지 보십시오. 대선 일주일을 앞두고 결과가 급했는지 김영선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P&R 대표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거 여론조사 자료 빨리 달라고 그래라. 윤석열이가 달라고 그러니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이름을 내세워 자료 제출을 노골적으로 재촉합니다. P&R 대표가 망설이니까 점점 더 격앙돼서 그거 마지막에 보고 윤석열이가 볼 거야. 당선될 건데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되나? P&R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래. 와, 이게 깡패도 아니고 당선도 안 된 놈 이름 팔아서 회사를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 해요. 심지어 외상값 안 갚는다고 해라, 이런 치졸한 협박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주변에서 완장차고 설치던 놈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 여론조사 그냥 평범한 조사였을까요? 검찰은 이 81번의 여론조사 상당 부분이 조작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보이도록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맞춤형 여론조작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명태균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윤석열을 위해 뛰었을까요? 단순한 자원봉사였을까? 여기에는 그럴 만한 대가가 있었죠. 강혜경 씨의 폭로에 따르면 명태균이 3억 7천만 원짜리 여론조사 비용 청구서를 들고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난 뒤 돈 대신 김영선의 공천권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천 장사에 해당하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강혜경 씨의 폭로에 등장하는 청구서의 행방과 그 대가입니다. 언급드린 대로 윤석열이 명태균을 직접 만나 3억 7천만 원의 비용 처리를 요구했고 그 대가로 현금이 아닌 김영선 공천권이라는 정치적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이 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즉 막대한 비용을 공천권으로 퉁치려 한 정황인 거죠. 그런데 강혜경 씨의 다른 증언에서는 명태균이 이와는 별개로 실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과 강 씨 본인 인건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청구서를 만들어 김건희를 통해 돈을 받아보려고 시도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는 윤석열과의 공천거래 약속과는 별개로 당장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김건희 라인의 비공식적인 자금 처리를 시도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비용 처리 방식과 대가에 대한 증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 자체가 당시 캠프 내 자금 운영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공천거래 주장은 현재로서는 강혜경 씨의 폭로에 기반한 것이지만 명태균과 윤석열 캠프 핵심 인사들 사이에 매우 부적절하고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 정황들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건희는 대선 한참 전인 2021년 7월부터 명태균으로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정보 공유는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이고요. 명태균이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캠프 핵심부와 얼마나 깊숙이 유착되어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혹, 즉 여론조사 지원의 대가로 부적절한 거래가 오갔을 것이라는 의심을 단순한 개연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대화를 담은 결정적인 물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와 명태균의 통화 녹취록, 이게 작년에 공개됐었죠.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취임 하루 전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랬냐. 당선인,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영선 밀으라고 했다.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 둘이 김영선 공천을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이 당선인 이름 팔아서 특정인 공천 밀어주라고 브로커한테 지시하고 당내 반대파까지 언급하면서 작전을 짜요. 이게 국정농단 아니고 뭡니까? 명태균이가 또 뭐라 그랬냐? 얘 당선인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이를 압박했던 것 같더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공천 과정에 개입한 걸 다 실토하고 자빠졌어요. 심지어 윤석열 본인도 취임식 전날 명태균이랑 통화할 때 김영선 공천 부탁하니까 김영선이를 공천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라고 했다는 녹취록까지. 부부가 쌍으로 아주 그냥 공천 장사에 깊숙이 개입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부분은 왜 수사를 제대로 안 받았을까?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었고 김건희는 뭐 영부인이라 경호 보안이 어렵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조사를 피해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때도 검찰 청사도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특혜를 누렸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 그딴 거 이제 없습니다. 김건희? 이제 그냥 민간인 김건희일 뿐입니다. 더 이상 경호니 보안이 핑계 될 수도 없어요. 그야말로 봉인이 풀린 겁니다. 피의자 윤석열, 피의자 김건희, 이제 줄줄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혐의만 해도 몇 개입니까? 첫째, 내란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둘째, 지난 1월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동원해서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심지어 경호처 차장시켜서 비아폰 정보 증거인멸 지시 의혹까지 검찰, 경찰이 관련 증거 이미 다 확보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건 증거인멸 관련이라 구속사유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파면되자마자 재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셋째,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최상병 수사외압 의혹, 이것도 불소추 특권 때문에 멈춰 있었지만 이제 바로 수사 재개될 겁니다. 여기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은 두 절차는 성격과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오직 대통령의 직무수행 자격을 심리해서 그 결과로 공직에서의 파면 여부만을 결정합니다. 즉 탄핵 결정 자체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지금 거론되는 내란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직권남용 등의 혐의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파면 이후 일반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 판결 시에는 법률에 따라 징역, 벌금, 자격 정지, 최대 사형 등등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탄핵과는 별개로 이러한 형사책임의 추궁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파면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즉시 관저를 비우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내란죄를 비롯한 각종 혐의와 관련된 핵심 증거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당연한 압수수색 대상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버티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앞서 언급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볼 때 윤석열의 구속 수사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또 김건희는 어떻고요? 검찰이 이미 지난달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소환 방침을 통보했답니다. 그때는 뭐 탄핵 심판 중이다, 건강 문제다 핑계대면서 출석 안 했다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요. 검찰이 조만간 강제 소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범들 유죄 확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는 무혐의 처분 났었지만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여부 검토 중이죠. 명품백 수수 사건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의 결정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건 역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까지 새 정부 들어서면 특검 수사도 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빼박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들과 보수 언론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온갖 사법 리스크 딱지를 붙이며 악마화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을 부풀리고 조작하며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끈질긴 정치 탄압과 조작 수사 의혹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오히려 그를 올가매려던 의혹들은 그 실체가 점차 드러나거나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던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야말로 어떻습니까? 앞서 보셨듯이 내란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수사 외압,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그야말로 발 디딤틀 없이 겹겹이 쌓인 범죄 혐의들로 인해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리스크의 화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진짜 법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할 사람인지, 누가 진짜 사법 시스템을 농단했는지 이제 국민들께서 똑똑히 판단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권력 뒤에 숨어서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온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부역자들,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할 시간입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좌고우면하지 말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특히 김건희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당장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 받으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윤석열 부부의 5만 가지 범죄 혐의들 빠르게 수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팍팍,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정치유감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그 길에 동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